바르셀로나가 22일 비아레알을 2대0으로 제압하며 라리가에서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페인 비아레알이 캄 엘마드리갈에서 열렸으며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 비아레알이 공세에 고전했으나 하피냐와 라민 야말의 연속 득점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피냐는 전반 12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야말은 후반전 중반 프랭키 데 용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시즌 15승째를 올리며 승점 46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며 2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격차를 4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이번 패배로 인해 리그 순위가 4위로 내려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내년 1월 에스파뇰과의 원정 경기에서 라리가 9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가수 김희재가 울산을 희열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KBS홀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희열은 그의 발라드 앨범 히스토리를 기념하며 세 번째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김희재는 첫 미니앨범 수록곡을 비롯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와 아이돌 댄스 커버 메들리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팬들과의 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팬사랑을 과시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티스코 리믹스 메들리와 앙코르 팬송으로 벅찬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국 투어의 마지막 여정은 내년 1월 서울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희재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7위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의 양형모 기자입니다. 한화호텔앤리조트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디지털 뉴트리션과 손잡고 연말 리조트 투숙객에게 특별한 숙면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최근 MZ세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슬림 맥싱 트렌드를 반영한 이 기획은 여행 중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고객의 니즈를 겨냥했습니다. 이벤트는 해운대 테마 객실 뮤직룸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사운드 테라피, 사운드필, 체험권과 수면 루틴용 건강기능식품 이지레스트 7일분을 제공합니다. 사운드필은 청각 기반 솔루션으로 수면 유도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2025 멜론 뮤직 어워드 MMA 2025에서 한국적 요소를 담은 무대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제니는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로 대상 부문인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상관왕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글이 새겨진 15m 길이의 베일과 함께 한글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상을 제작한 르주는 베일은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을 마주하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니의 무대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의 여정을 그리며 온전한 나로 귀결되는 서사를 펼쳤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제니가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 같다. 사실상 솔로 콘서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멜론 계정에 게재된 이 무대는 공개 20시간 만에 37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밤이 더욱 밝아집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청계천 광교 아래에서 운영 중인 야간 미디어 아트 전시 청계 소울 오션위 운영 기간을 2026년 1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종료 예정일인 2025년 12월 31일보다 10일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 전시는 청계천 물길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150만 명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과 함께 겨울 시즌에 맞춘 신규 콘텐츠도 공개되었습니다.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겨울여행이라는 수면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서울 빛초롱 축제와 연계되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송아 작가와 협업한 설치 미디어 아트 전시도 진행 중입니다. 전시장 앞 광교 갤러리에서는 서울 마이소울 브랜드를 담은 굿즈 팝업 스토어가 12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서울의 오후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맞붙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즉 남아공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남아공은 2026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앙골라를 2대1로 꺾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번니 소속의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중거리 결승골로 팀 승리를 견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게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남아공과의 대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비 허점은 있었지만 골키퍼 로넨 윌리엄스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막았고 오스윈 아폴리스와 포스터의 활약으로 공격력을 입증한 남아공입니다. 이집트 역시 같은 조에서 짐바브웨를 상대로 무함마드 살라흐의 급장골로 승리를 거두며 강호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팀들의 성과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가수 김현우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표 콘서트로 자리 잡은 오마이갓 연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2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라이브의 본질에 충실한 무대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우 익스프레스라는 콘셉트로 기차 여행을 떠나는 듯한 오프닝으로 시작된 공연은 김현우만의 감성과 밴드 연주가 어우러져 높은 몰입도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소정과 이혜준이 각각 게스트로 참여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색다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2부에서는 뮤지컬 무대와 조지 마이클의 곡들을 통해 장르의 확장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에는 김현우와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인사를 나누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구성과 연출, 음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인상적인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12월이면 국내 발레 팬들을 설레게 하는 두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이 각기 다른 해석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국립발레단은 러시아 볼쇼이 스타일로 힘과 구조적인 웅장함을 강조하며 어린 무용수가 주인공 마리와 함께 극을 이끌어갑니다. 반면 유니버설 발레단은 마링스키 스타일로 세련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나무 인형을 중심으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두 버전의 차이는 1막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국립발레단의 절제된 의상과 연출은 어른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동심을 표현하고 유니버설 발레단은 익살스러운 장면과 환상의 나라를 그대로 옮긴 듯한 연출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국립발레단의 공연은 예술의 전당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공연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실지 기대됩니다. 서울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온전한 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뷰티 웰니스 산업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은 F, U, L, L, M, O, O, 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웰니스의 부상이 두드러지며 15-24세의 얼리 웰니스족이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수면 관련 건강식품 매출도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메이크업 역시 스킨케어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K-뷰티와 웰니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이 크리스털 팰리스를 승부차기 끝에 뻗고 카라바오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는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양팀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8대7로 아스널이 승리하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아스널은 볼 점유율과 슈팅면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후반 막판 자책골로 선제골을 얻었고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아스널의 윌리엄 살리바가 성공한 반면 크리스털 팰리스의 막상스 라크로아는 실축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는 아스널이 첼시와 맞붙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맨체스터 시티와 대결할 예정입니다. 준결승전은 내년 초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NBA가 고의 패배, 즉 탱킹 방지를 위해 드래프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도박 스캔들 이후 NBA는 구단주 회의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픽 보호 범위를 탑4 또는 14위 이하로 제한하고 2년 연속 탑4 지명을 금지하며 3월 1일 이후 로터리 순위를 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팀들이 시즌 막판에 일부러 패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댈러스 매버릭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노골적으로 탱킹을 시도했던 사례가 제시되며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도박 스캔들로 인해 부상 정보 유출 규정도 강화됐으며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배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탱킹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NBA는 드래프트 제도 개편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2026년 12월 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마블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바로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스티브 로저스의 예고편을 공개하며 그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로저스가 아들을 품에 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새로운 서사를 암시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루소 형제가 감독을 맡았으며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 역할로 출연합니다. 이외에도 크리스 햄스워스를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일렉트릭 쇼크 전시가 2026년 3월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전기와 기술, 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빅테크 산업이 확장되는 전기 패권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생태적 균열과 환경 문제를 드러내며 기술과 환경을 공존의 문제로 재사유하도록 유도합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5명, 팀이 참여해 다양한 매체로 신작을 포함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인간 중심적 사고에 질문을 던지고 재난 이후의 세계를 가시화합니다. 최은주 관장은 이번 전시가 다가올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람은 예약 없이 가능하며 작품 해설은 도슨팅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황정옥 기자입니다. 대전의 새로운 디저트 명소 땡큐베리머치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이 카페는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고자 하는 신선미 대표의 철학 아래 운영됩니다. 최근 디저트 시장은 일상적인 즐거움으로 확장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땡큐베리머치는 국산 우유를 사용한 고품질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산 우유는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고품질 관리로 유명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디저트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며 눈꽃 빙수나 라떼 같은 메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땡큐베리머치는 올해 국산 우유 사용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 대표는
기본 재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새로운 시도도 지속할 수 있다 고 강조합니다. 화려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이곳의 접근법이 빠르게 성장하는 디저트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또다시 꺾으며 진정한 천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6일 열린 경기에서 샌안토니오는 117대 102로 승리하며 시즌 8연승을 기록, 23승 7패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시즌 첫 연패에 빠지며 26승 5패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로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대결에서 3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디에런 팍스가 29점, 빅터 웬바냐마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웬바냐마는 매 경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며 팀의 투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클라호마 시티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연속 경기 20점 이상 기록을 이어갔으나 팀 전체적으로 야투 성공률이 저조하여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유스 출신인 강성진 선수가 최대 라이벌 수원 삼성으로 완전 이적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내년부터는 완전한 수원 선수가 됩니다. 수원 구단은 2025 시즌 임대로 합류했던 강성진이 완전 이적한다 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면 서울 구단은 강성진 선수가 서울을 떠나 이적하게 됐다 고 전했습니다. 강성진은 FC서울 15세 이하, 18세 이하 유스를 거쳐 프로에 데뷔한 선수로 그의 수원 이적 결정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위지가 컸던 임대 이적 당시 많은 서울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강성진은 SNS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다 고 설명했지만 팬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 구단은 협상 끝에 완전 이적으로 합의하며 강성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새 금토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김예윤과 로몬이 주연을 맡아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 은호와 자기애가 넘치는 축구선수 강시열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26일 공개된 2차 티저 영상에서는 두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암시하며 흥미를 더합니다. 구미호 은호는 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강시열과의 신비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운명에 얽히게 됩니다. 특히 영상 말미에 나오는 은호의 다급한 외침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김혜윤은 천년 도력을 잃지 않기 위해 선행도 삼가는 괴짜 구미호를, 로몬은 월드클래스 축구스타를 연기하며 기대를 모읍니다. 드라마는 오는 2026년 1월 16일 밤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차세대 영상 특화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7 울트라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독일 카메라 명가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1인치 메인 카메라와 2억 화소의 연속 광학 줌 기능을 탑재한 잔망경 망원 렌즈로 혁신적인 카메라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145만원부터 라이카 에디션은 약 166만원부터 시작하며 정식 출시는 오는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는 고성능 퀄컴 스냅드래곤 8gen3 칩셋과 초박형 배터리 등을 통해 최고 사양의 성능을 제공하며 애플 생태계와의 호환성을 강화한 미러 데스크톱 기능도 지원합니다. 라이카 에디션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을 극대화한 디자인과 녹점 필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오미의 이번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차세대 픽업 트럭의 공식 차명을 무쏘로 확정했습니다. 무쏘는 KG 모빌리티가 픽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론칭한 통합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명과 브랜드명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디자인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치니스에 기반하여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을 강조했으며 강인한 스페어 타입의 프론트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 역동적인 측면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또한 전면 디자인의 차별성을 위한 그랜드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 사양으로 제공해 아웃도어와 도심 주행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무쏘가 일상과 아웃도어 환경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날 무쏘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담은 스케치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KG 모빌리티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2026 겨울공주 군밤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주는 전국 최대 알밤 산지로 금강유역의 비옥한 토양과 내륙성 기후 덕분에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매년 겨울, 공주에서는 알밤을 직접 굽고 맛보는 군밤축제가 열리며 대형 화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미르섬 일대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겨울공주 눈꽃왕국과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댕댕왕국도 운영됩니다. 공주의 미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밤으로 자란 한우와 부드러운 알밤 막걸리는 공주의 겨울 식탁을 완성합니다. 디저트로는 전국구 맛집으로 떠오른 베이커리 밤마을의 밤파이가 인기입니다. 또한 주미산의 공주살림 휴양마을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주는 짬뽕과 칼국수로도 유명합니다. 오랜 전통의 짬뽕집과 기본에 충실한 칼국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공주에서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